안녕하세요. 저희는 여러 가지 까다로운 질병들을 쉽게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는 조호근 한의원 원장입니다. 저희는 매우 쉽고 간단한 방법으로서 환자분들을 치료해드리고 있으며 자연요법으로 치료해드리고 있습니다. 지방에 계신 분들은 비대면 진료도 가능하오니 연락을 주시면 저희가 성심성의껏 치료하여 드리겠습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알고 계시는 우울증, 그리고 뇌명증, 뇌 속에서, 머릿속에서 소리가 나는 증상이죠. 이러한 우울증과 뇌명증을 동시에 지니고 계신 환자분을 쉽게 자연적인 방법으로 치료하는 과정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희가 말씀드리는 이 쉽고 쉬운 자연치유 방법이란 일반 약물처럼 부작용이나 후유증이 있는 것이 아니고 이러한 부작용이나 후유증 전혀 없이 매우 실천하기 쉬운 방법으로 자연치유를 해드리는 방법을 의미합니다. 이것을 저희 한의원에서는 쉽자 치료법이라고 조금 생소하시겠지만은 이러한 치료법으로 저희가 이름 짓고 있습니다. 쉽게 말씀드리자면은 치료하는 방법이 매우 쉬운 방법으로 치료하는 자연치유 방법을 의미합니다. 인체에 부담되는 수술이나 후유증 부작용이 있는 약물요법 대신에 저희가 말씀드리는 것은 식생활을 개선하시고 생활 습관을 개선하시고 매우 쉬운 방법 아니겠습니까? 그리고 식품에서 유래되는 천연 성분으로서 치료하는 방법을 의미하겠습니다. 자, 오늘 알려드린 대로 저희가 치료해드리고자 하는 분은 30대 초중반의 남성 환자분이신데요. 과거에 음주나 흡연도 좀 좋아하는 편이셨고 업무 관계에서 아마 스트레스가 많이 있으셨다고 하셨습니다. 자, 이 환자분께서는 우울증이나 뇌명증, 자, 뇌명증이란 머릿속에서 소리가 기분 나쁜 소리가 지속적으로 나는 증상이죠. 이와 같은 증상을 지니고 계셨었는데 지금 현재 항우울제와 신경안정제를 많이 드시는 것은 아니지만 가끔 복용 중인 이러한 상황이셨고요. 이러한 약물을 끊고 정상화되기를 희망하시는 이러한 상황이셨습니다. 자, 저희가 간단히 치료 결과부터 말씀을 드린다면은 한 6개월 정도 치료를 받으신 상황이시고요. 현재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 등 일반 이러한 약물은 드시지 않고 계시는 상황이고요. 그리고 드시지 않으면서도 우울증이 많이 개선되셨다. 또 머리가 많이 맑아졌다. 이러한 말씀을 저희에게 주셨습니다. 또한 뇌명증 증상, 머리에서 소리나는 이 증상도 50% 정도는 해소가 되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에게 알려주셨는데요. 이러한 상황은 항우울제나 신경안정제, 기타 어떠한 약물도 드시지 않고 이러한 결과를 얻으신 거기 때문에 상당히 호전된 것으로 파악할 수가 있습니다. 더군다나 뇌명증은 치료하기가 상당히 까다로운 증상입니다. 일반 병의원에서 잘 치료되지 않는 경우가 대부분이고요. 저희가 자만심인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현재 한국에서는 저희 치료가 제일 우수하게 제일 효과좋게 치료해드리고 있다고 자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뇌명증도 6개월 치료하시면서 50% 정도 해소됐다고 한다면은 상당히 양호한 결과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그러면은 지금부터 저희가 우울증의 원인, 뇌명증의 원인을 생각을 해보겠습니다. 자, 이 원인은 우울증은 어떤 원인으로 나타나는 것이냐? 물론 일반적으로 알고 계신 내용으로는 신경 전달 물질, 세로토닌이라든지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제대로 분비되지 않기 때문으로 되어 있습니다만은 이러한 신경 전달 물질이 잘 만들어지지 않는 그 원인을 또 생각을 해봐야 되겠습니다. 신경 전달 물질이 부족하니까 신경 전달 물질만 보충해주면 된다. 자, 이것은 증상치료법이죠. 원인치료법이 아니고. 자, 신경 전달 물질이 신경세포에서 잘 만들어지지 않는 원인이 있지 않겠습니까? 자, 그 원인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당연히 신경세포에서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되어 있기 때문에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신경 전달 물질이 만들어지지 못한다. 이와 같이 판단할 수가 있겠죠. 또한 그 원인으로는 신경세포의 미토콘드리아에서 제대로
일을 하지 못하기 때문에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하고, 따라서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죠. 즉 우리가 이와 같은 경우에는 미토콘드리아의 기능이 떨어졌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되고,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됐기 때문에 우울증이 발생했다. 이와 같은 내용을 생각할 수 있겠습니다. 뇌명증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뇌명증이란 우리가 머릿속에 있는 신경세포에서 신경 전달 과정에서 존재하지 않는 매우 안 좋은 소리가 발생하는 것이 이러한 상황이시죠. 따라서 뇌명증 역시 신경세포의 문제인 것입니다. 뭐 머릿속에 혈관이 막힌 거 아니냐, 머릿속에 혹이 생긴 거 아니냐, 이렇게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그런 경우는 사실은 거의 없습니다. 거의 없고,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 이러한 아주 미세한 부분에서 원인이 나타나는 것이죠. 또한 신경회로가 건강하게 유지되지 않는 상태, 신경회로에서도 어떠한 문제가 있기 때문에 발생하는 것이죠. 자, 이와 같이 우리가 우울증이나 뇌명증의 원인을 전체적으로 생각해 볼 때, 자, 신경세포의 문제를 우리가 해결을 해야 되겠고요. 또한 미토콘드리아에서 왜 기능이 떨어지는지, 이러한 문제, 또한 신경회로에 어떠한 문제가 있는지, 이와 같은 문제점들을 우리가 생각하고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을 해야지 근본적으로 문제가 해결된다고 볼 수 있겠습니다. 자, 저희는 말씀드린 대로 쉬운 방법으로 자연치유하는 과정, 쉽게 자연치유를 주장하고 있습니다. 자, 이 환자분을 치유하는 과정에서 우리가 어떠한 과정을 거쳤는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환자분께서는 단 음식을 상당히 좀 좋아하는 이러한 편이셨습니다. 단 음식이란 여러 가지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이나 등등도 포함이 되어 있고요. 과자, 사탕, 주스 등이 포함될 수 있겠죠. 자, 근데 이 환자분은 과일도 좀 많이 좀 좋아하는 편이셨는데요. 자, 일반적으로 과일은 몸에 유익한 것이 아니냐, 이와 같이 생각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물론 건강하신 분들은 유익하실 수도 있겠죠. 하지만 과일에 있는 성분도 천연 당분이라고 할지라도 이 당분입니다. 당분을 많이 드시면은 이것은 뇌신경에서 상당히 부담되는 식생활이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가 있겠습니다. 간단히 말씀드리자면은 정상적인 과정을 거쳐서 탄수화물이 단당류로 변환이 되면서 서서히 뇌에 당분이, 포도당이 공급이 된다면은 이것은 바람직한 현상이 되겠습니다. 하지만 단 음식을 통해서 과일을 포함해서 이 단 음식이 대사 과정을 거치지 않고 바로 우리가 쉽게 흡수가 되고 쉽게 뇌에 공급이 되는데, 이러한 과정을 거쳐서 뇌에 공급되는 당분은 뇌신경에 상당히 부담이 되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저희는 이 환자분께 이 과일 섭취 포함해서 단 음식 섭취를 좀 멀리 하라고 말씀드렸습니다. 다시 말씀드리면은 아이스크림이나 초콜릿이나 과자나 사탕, 주스 이런 걸 드시지 말라고 말씀드렸죠. 자, 저희 치료법은 매우 간단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환자분께서는 우리가 치아가 썩으면은 아말감으로써 우리가 치아를 떼우는 경우가 있습니다. 요즘에는 뭐 레진이나 이러한 성분으로 좀 떼우시는 경우도 많은데, 레진 성분은 괜찮습니다. 하지만 이 아말감 성분은 수은 함유로 인하여 이 수은은 우리가 신경 독소로 작용할 수가 있습니다. 즉 우리의 신경세포에 우리가 독성을 유발하는 물질, 즉 중금속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이러한 측면 때문에 논란이 많은 치과 치료인데요. 이 환자분은 아말감도 치아에 존재하는 상황이셨는데요. 자, 이러한 경우는 저희가 이 아말감을 레진으로 교체하시기를 저희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자, 이 레진은 비금속성 물질이기 때문에 중금속이 포함되어 있지 않고 치과 치료 중에서 상당히 안전하게 우리가 사용할 수 있는 이러한 성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자, 저희가 중시하는 이러한 모발 미네랄 검사를 저희가 중시하고 있는데요. 이러한 모발 미네랄 검사를 왜 하는지 잘 이해를 못 하시는 분들이 있을 수 있습니다. 자, 이러한 모발 미네랄 검사는 우리가 우울증이나 또는 뇌명증의 원인을 파악하는 방법으로서 매우 중요합니다.
그 이유는 저희가 해드리는 것은 자연 치유 과정입니다. 쉬운 방법으로 우리가 자연스럽게 자연 치유를 우리가 제공해드리는 과정이기 때문에 이러한 자연 치유를 환자분께 제공해드리기 위해서는 이 모발 미네랄 검사는 매우 중요하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이 모발 검사상으로 우리가 지금 여기가 정상적인 수치가 되겠습니다. 여러 가지 성분들은 우리가 기술적인 분석을 해서 파악을 해야 되지만, 자, 우선 보면은 이 칼륨 수치가 정상에 비해서 이렇게 낮게 나와 있습니다. 또한 그 반면에 칼슘 수치는 이렇게 정상보다 좀 높게 나와 있죠. 따라서 칼슘과 칼륨을 비교하자면은 이렇게 우리가 우하방으로 전개되고 있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자, 이와 같이 칼슘과 칼륨이 이렇게 우하방으로 전개되는 경우, 자, 이러한 경우에는 칼륨이 낮은 수치를 보여주고 있는데, 자,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는 것인가요? 자, 이처럼 칼륨이 낮은 수치를 보이고 있는 의미는, 자, 이 칼륨은 우리의 에너지, 우리 몸에서 에너지의 상태를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칼슘은 그 반대로 우리 몸의 골격을 의미한다고 보면 되겠습니다. 자, 따라서 이 칼륨이 이와 같이 낮은 경우에는 우리의 에너지의 상태가, 우리 몸의 에너지가 좀 저하되어 있다.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한다. 이와 같은 상황을 반영한다고 봐야 되겠죠. 자, 이와 같은 경우는 신경세포의 기능 저하가 바로 신경세포의 안에 존재하는 미토콘드리아에서 에너지를, ATP 에너지를 잘 만들지 못하는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된 이런 상황이십니다. 즉, 신경세포의 기능이 떨어진 그 원인이 미토콘드리아에서, 우리가 미토콘드리아라는 것이 하는 일이 무엇입니까? 우리가 음식에 있는 여러 가지 영양성분을 받아서 그 영양성분으로서 여러 가지 과정을 거쳐서 에너지를 만드는 것이 미토콘드리아가 하는 일이죠. 근데 미토콘드리아가 제대로 일을 못한다면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 것이고, 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된다면 신경에서 신경 전달 물질을 잘 만들어내지 못한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러한 원인으로 우리가 우울증이나 그 다음에 뇌명증이 나타나는 것이다. 이와 같은 우리가 내용을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자, 이와 같은 경우에는 어떤 것을 가장 근본적인 원인으로 파악을 해야 되겠습니까? 자, 이 미토콘드리아가 기능을 제대로 발휘하고 있지 못하다 하는 것을 근본 원인으로 생각해야 되겠죠. 자, 그럼 해결책은 무엇이겠습니까? 자, 해결책은 이와 같은 경우는 비타민 B를 섭취하시는 것이 좋습니다. 자, 비타민 B 여러 가지 종류가 있죠. 그래서 B1, B3, B5 뭐 여러 가지 종류의 비타민 B를 반드시 섭취하셔야지 이 비타민 B는 미토콘드리아를 활성화시키고 미토콘드리아의 내에서 여러 가지 화학 작용이 잘 이루어지고 그 결과로서 에너지가 잘 만들어내게끔 도와주는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이 중에서 각별히 신경세포의 기능에 도움을 주는 영양 성분으로서는 우리가 비타민 B9을 우리가 각별히 유익하다. 이러한 점을 우리가 잘 알 수 있겠죠. 하지만 이 비타민 B9은 시중에 있는 우리가 엽산제제, 엽산이 비타민 B9이죠. 이 엽산제제를 통하여 섭취하는 것은 저희가 권유하지 않습니다. 자, 그 이유는 우리가 이 시중에 있는 엽산제제는 대부분 이 폴릭 애시드라는 성분으로 구성되어 있는데요. 이 폴릭 애시드라는 이 성분은 여러 가지 변환 과정을 거쳐서 폴레이트라는 성분으로 변해야지만 우리가 인체에서 신경세포의 기능을 도와주는 좋은 역할을 하는 것이죠. 자, 그런데 이 시중에 있는 영양제에서는 폴릭 애시드로서 존재하기 때문에 이것은 저희가 별로 권유하지 않는 이러한 성분이라고 말씀드릴 수 있고요. 흡수율도 떨어지고 또한 인체에서는 최종적으로 여러 가지 변환 과정을 거쳐야지만 제대로 활용할 수가 있는 것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영양제로 섭취하는 것은 별로 권하지를 않습니다. 혹은 영양제를 섭취하고 계신다고 하더라도 반드시 폴레이트를 직접적으로 우리가 흡수할 수 있는 야채류를 많이 섭취하는 것을 우리가 강력하게 권해드리고 있습니다. 이 야채를 많이 드셔야지 이 야채에는 폴레이트 성분이 많이 함유가 돼 있을 수 있고요. 야채를 데치거나 살짝 쪄서 드신다면은
폴레트 성분이 인체에서 활성화됨으로써 뇌신경에서의 미토콘드리아에 직접적으로 좋은 영향을 줄 수 있다. 이와 같은 우리가 결론을 낼 수가 있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것은 비타민 B 제제를 섭취 반드시 해야 된다라는 점을 저희가 알 수 있게 되었고요. 또한 동시에 비타민 B를 많이 섭취하면서도 야채, 채소류를 많이 섭취해야 된다. 이와 같은 두 가지 원칙을 우리가 알 수가 있겠습니다. 비타민 B 섭취한다. 야채류 많이 섭취한다. 매우 쉬운 방법이죠. 매우 쉬운 방법으로서 근본적인 원인을 저희는 고쳐드릴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그 다음에 저희는 매우 쉬운 자연치유 과정을 추구하기 때문에 또 다른 모발 중금속 검사 살펴보겠습니다. 이 역시 모발 중금속 검사를 통해서 살펴볼 수 있는 인체의 중금속 독소 상황입니다. 여기 우선 보시면은 이와 같은 성분들은 다 중금속입니다. 일견 보시기에도 수은이 매우 많으신 이런 상황이시고요. 알루미늄 매우 많습니다. 비소도 매우 많은 상황입니다. 이와 같은 중금속들은 인체 내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겠습니까? 이러한 중금속들은 신경 손상을 유발하는 역할을 합니다. 즉 수은, 알루미늄, 비소 전부 다 신경에 축적되는 경향이 매우 많으시고 신경에서 갖가지 질병을 유발하는 우리가 이러한 영양소로 알려져 있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성분들이 우리의 머릿속에 신경회로에 많이 존재함으로 인하여 이 환자분은 우울증과 또한 뇌명증이 발생했다. 이와 같이 저희가 볼 수 있겠고요. 그렇다면 해결책은 무엇이 되겠습니까? 이러한 신경 독소들을 배출하는 해독요법, 해독치료를 받으셔야지 좋아진다. 이와 같은 내용을 저희가 이해할 수 있겠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경우에는 신경 독소, 중금속 독소가 매우 많은 상황이므로 해독 약제를 저희가 제공해 드리는 대로 복용을 하셔야 되겠습니다. 또한 저희가 제공해 드리고 소개해 드리는 해독요법도 하셔야지 신경 독소가 잘 해독이 될 수가 있겠죠. 이와 같은 독소들은 신경에 존재하는 독소이기 때문에 해독하기가 매우 까다롭습니다. 따라서 이러한 신경 독소들을 해독하기 위해서는 저희 한의원의 치료 방법을 잘 따라와 주시기를 저희가 많이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일반적인 해독 우리가 식품이라고 할까요? 그러한 것들은 어떤 것이 있느냐? 다시마, 강황울금, 셀레늄, 밀크시슬, 아연 보충제 이러한 것도 우리가 중금속 해독에 도움이 될 수 있는 여러 가지 유익한 식품 성분이다. 이와 같이 말씀드릴 수 있는데요. 이 중금속 해독은 좀 까다롭기 때문에 그와 동시에 저희가 제공해드리는 해독약제와 해독요법도 해주시기를 저희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결론을 내보겠습니다. 결론은 신경세포를 살리는 방법으로서 비타민 B를 복용하실 필요가 있다. 비타민 B를 복용하면서도 동시에 야채 채소를 데쳐서 많이 섭취해야지만 비타민 B의 효과가 더욱더 증대된다. 이와 같은 내용을 이해할 수가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신경 독소를 해독해야 한다는 것이기 때문에 우리가 해독 약제나 해독 요법도 우리가 실천을 하셔야지 잘 좋아질 수 있다라는 내용을 이해할 수 있고요. 그 다음에 이 환자분의 경우 말씀드린 대로 식생활에서 단 음식을 너무 좋아하셨기 때문에 뇌신경세포의 기능이 저하되는 측면이 분명히 있습니다. 따라서 아이스크림, 초콜릿, 과자, 주스 등등 이러한 단 음식 종류를 피하시는 것이 좋고, 치료하는 기간 동안에는 과일도 가급적이면 멀리 해주시기를 저희가 권유드리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아말감의 문제점을 저희가 좀 알아야 되겠죠. 가급적 아말감을 치아가 썩은 경우에 아말감을 로 치료하시는 분들이 간혹 자주 있다고 할까요? 간혹 있다고 할까요? 상당히 좀 있으신데요. 이런 경우에는 가급적이면은 레진으로 교체함으로써 비금속성 물질이 훨씬 더 인체에 안전하다는 이러한 내용을 알고 계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은 뇌명증 증상을 지니시고 우울증 증상도 지니고 계셨던 환자분께서 저희 한의원의 쉬운 자연요법으로서 치료받으시고 쉽게 잘 치유될 수 있는 과정을 살펴보았습니다.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고 오늘은 여기까지 제공해드리고 다음 시간에 또 뵙도록 하겠습니다. 고맙습니다.